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18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오늘 현대차 굉장히 좀 이상하죠? 아침에는 대략 1%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좀 빨간불로 시작을 하니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겠거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올라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진 거죠. 여기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오늘 사실 현대차에게 아주 큰 호재가 하나 터졌거든요. 그동안 주가를 짓눌러 오던 가장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질 수도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팔았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울산에 있는 노조 사무실입니다. 지난 14일에 현대차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었죠. 교섭을 다시 하자고 요청을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41일 만에 노사 본교섭이 재개가 됐어요. 지난달 8일 이후로 한 달 넘게 대화가 끊겨 있었던 겁니다. 노조는 오늘 예정되어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했고 생산 라인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6시간씩 멈출 예정이었던 게 취소된 거예요. 이건 분명한 호재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시장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차트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선 그것들을 전부 다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업이 얼마나 좀 심각했냐면요, 현대차 노조는 올해 파업을 반복해왔죠. 그 결과 생산 차질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차를 만들어야 팔 수 있는데 공장 라인이 멈추면 그만큼 매출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문들은 밀려있는데 물건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섭 재개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고 밀려있던 주문들이 매출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를 만드는데 수많은 부품과 공정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산업이죠. 라인이 하루 멈추면 그날 하루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공정 일정까지 전부 다 밀리면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구도가 한 가지 더 있죠. 같은 그룹의 기아 자동차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아갔거든요. 기아사 측은 현대차보다 높은 임금안을 먼저 내놓으면서 무분규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아가 먼저 타결을 한다면 현대차 노사에서도 협상을 서두를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기대를 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현대차는 6월 초에 78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역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말에는 33만원대까지 떨어졌었죠. 2달 만에 고점 대비 2배가 넘게 빠진 겁니다. 관세 부담, 부품사 화재로 인해 생산 차질, 여기에 파업까지 겹쳐졌죠. 그 자리에 8월 들어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40만원대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듯 했어요. 그런데 딱 오늘 그 발목을 잡았습니다. 좀 추세 전환이 된 걸로 보였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매물대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특정 가격대의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매물대 지표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7만원에서 51만원 선, 여기까지가 아주 두껍게 매물대가 쌓여있거든요. 그 위로는 55만원 선까지도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요. 주가가 밀리기 전에 이 가격대에 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 주가가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전까지 근접해서 왔으니까 빨리 팔자 라는 물량이 쏟아집니다. 오늘 딱 그 모습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 44만원 위로 올라가자마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대로 밀린 겁니다. 호재가 있더라도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죠. 이동평균선도 함께 보자면요, 현대차는 지난 2달 내내 이 선들 아래 눌려 있다가 8월 들어서 짧은 기간들의 선들을 하나씩 뛰어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문제는 이 더 긴 기간의 선들인데 61선과 121선 평균선은 아직도 위에 있고 심지어 추세가 바뀌지 않고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단기 반등과 추세 전환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반등 구간에 들어선 것은 분명히 맞지만 추세가 100%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한번 지켜보자면은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함께 붙어서 힘이 있게 상승을 해줬죠. 그런데 8월 반등 구간 거래량을 보시면은 5월과 6월에 비해서 확연하게 적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몰려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팔 사람이 줄어서 올라온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매물대에 부딪히면 쉽게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7월 말에 만들어진 33만 8천 원이라는 이 저점, 이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는 흐름은 팔 사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죠. 오늘 비록 빠지기는 했지만 그 바닥보다도 한참 더 아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의 체력도 봐야죠.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이 약 49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역대 분기 최대였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원자재값 상승과 부품사 화재 여파로 인해서 아쉽게도 20%가량이 줄었습니다. 차는 잘 팔았는데 비용 때문에 남는 게 줄었다는 뜻이죠. 바로 그 비용 문제의 한 축이 오늘 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반기에는 새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같은 핵심 신차가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차들도 제때 인도할 수 있게 되겠죠. 증권가의 시각도 여전히 긍정적인데요. 애널리스트 31명 중 무려 26명가량이 매수를 한다고 추천을 했으며 현재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위인 67만원대가 평균가입니다. 최고가는 90만원대도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여기 전세계 증권사와 은행에 있는 굴지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뭐 JP모건, CLSA, 맥쿼리, 노무라 인베스트, 그리고 뭐 홍콩은행까지 이런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이런 은행들에서 전부 다 매수를 추천을 했고, 그리고 상승 여력도 이렇게 보시면 20%에서 많게는 90%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근데 그 마이너스 99%인데 매수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오타 같거든요. 무언가 좀 잘못 입력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 전 세계적인 은행들과 증권사에서도 현재 현대차의 값어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교섭이 재개가 됐다는 것이지 완벽하게 타결이 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협상이 다시 틀어지면 파업이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 들어온 기대감 역시 일부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관세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회사 대표가 직접 노조를 찾아갔다는 건 그만큼 이번 협상을 풀어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이고, 노조 역시 교섭 진행이 되는 날 파업을 멈추면서 대화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아의 선타결 가능성까지 전해진다면 현대차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대차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반토막까지 밀린 뒤 7월 말에 바닥을 찍었고 8월 들어서 조금씩 주가를 회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사 교섭 재개라는 분명한 호재가 나왔지만 주가는 47만원 부근대에서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교섭이 재개됐다 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실제로 타결됐다 라는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교섭이 실제로 타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차가 주가 47만원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들을 거래량과 함께 얼마나 잘 소화해내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만약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걱정을 했던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가를 눌러왔던 이 불확실성이 하나씩 걷어나지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매수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가는 언제나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 라는 확신이 생긴 순간에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섭 재개는 단순한 하루짜리 뉴스라기보다는 현대차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기 시작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